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이번에는 29번째 영화 되겠네요.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29번째. 1956년 영화고요. 제임스 메이슨이 다시 또 소환이 됐습니다. 바바라 러시하고. 바바라 러시는 어떤 배우냐 하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바바라우 씨가 여기서 나오나? 아, 여기는 지금 제인 와이먼하고가 이 영화 거대한 광백 관념이라고 해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Magnificent Obsession. 제인 와이먼하고 록 허드슨 나오는데, 네, 이 영화에서도 바바라 로시가 나오거든요. 그 바바라 로시는 어떤 이미지냐면,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 뭐랄까 좀 정갈하고 정숙한 이미지의 그런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 시대의 느낌을 잘 담아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메이슨이 역할을 한 이름은 너무 이름이 재밌습니다. 에드 에버리 하면 에드 뭘까요? every e를 붙이면 everyday 뭐 이런 뜻이 average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리고 매일 일상의 어떤 중산층의 전형적인 의도된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1956년 영화고 그 다음에 촬영은 조셉 맥도날드, The Street with No Name, 약간 스릴러물이죠, 그죠? 제임스 위드마크 나오는 Broken Lens, The Young Lion, 다 어떤 영화입니까? 에드워드 드메트리 영화예요. 아래 두 개가.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촬영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촬영을 잘 부착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사실 어떤 영화냐면요. 상당히 그 독특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27번, 8번 영화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27번 영화 뭐였을까요? 그들은 밤에 산다. 28번 영화 뭐였습니까? 바로 쟈니 기타. 예, 둘 다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는 좀 더 후기의 영화입니다. 1956년 영화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에드 에버리 그러니까 제임스 메이슨이 분한 역할하고 그다음에 부인 역할로 이제 루라는 역할로 해서 바바라 러시거든요. 바바라 러시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옆에 뭐 지도 같은 게 붙어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볼로냐라고 해서 이 집은 전체적으로 사방에 그런 어떤 너무나 깨끗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소시민이 그 원하는 그 깨끗하고 단정한 삶의 어떤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뭐 전체적으로 해서 아주 지저분한 흔적가 때로는 너무 먼지가 없고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이 실제 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인위적인 공간이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곳에 인제 뭐 프랑스 그다음에 볼로냐 그다음에 곳곳에 어떻게 보면 피렌체 뭐 이런 어떤 그 도시의 그런 대표되는 그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지만 결국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표현한다고 할까요? 이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이런 영화예요. Bigger Than Life, 실물보다 큰 상당히 독특한 제목이죠.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고요. 이 영화 상당히 깊은 영화입니다. 니콜라스 Bigger Than Life. 실물보다 큰. 어떤 의미일까요? 실물보다 크다. 내가 생각했던 살아오는 인생보다 훨씬 거대하게 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본인이 소시민 생활을 하다가 어느 그 상황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점점 부풀어가는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시민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에서 갑자기 쪼끔 약간 그 뭐랄까 정신병 쪽으로 악화가 되면서 어 약간의 그 무시무시한 그런 기운들이 도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드 에버리 제임스 메이슨이 분한 역할은 작은 마을의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그 시절에 이런 깨끗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작은 마을의 교사로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지적이고 예민한 그는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 부업으로 택시회사 배차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동맥 질환이 악화되면서 쓰러지죠. 그래서 아내한테 들키게 되는데, 뭐 들킨다기보다는 아내는 집에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혹시 바람을 피우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애들은 진짜 엄청난 판정을 받습니다. 1 년밖에 못 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있는 코티존이라는 호르몬제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적당량을. 그런데 그 코티존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요. 가족 멜로에서 시작했다가 평범한 가족 생활의 표면 아래 항상 감춰져 있는 악의 힘이 모습을 드러내는 호러로 차차 바뀌어가는 이 영화는 우선 정서적인 강렬함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에릭 로머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죠. 이 영화를 영적인 확신이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여행 저희가 소개시켰고요. 칼 데오드로 드라이어의 오데트 제가 소개시켰던 영화예요. 동족의 것이라고 썼다. 로메르의 이야기인 즉 여기서 레이의 카메라는 제스처와 공간을 통해서 소우주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내적인 감정. 이 영화의 그 출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임스 메이슨 너무나 동영상에 많이 등장한 영국 배우잖아요. 제임스 메이슨이 이 영화에 직접 제작까지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까지 해요. 니콜라스 레이하고 서로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이 영화가 56년이니까 55년 9월 19일에 약물의 부작용 같은 이런 어떤 내용을 보고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기도 해요. 영화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일상생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욕망이랄까 그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면적인 영화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제임스 메이슨이 연기하는 그 내면의 확대. 어떻게 보면 코티자는 약물을 통해서 저 제임스 메이슨의 심리 상태가 거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상에서 잘 일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갑자기 사소한 것으로 느끼고 본인이 좀 더 그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안에서 이제 가족하고 충돌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결국은 엄청난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물이 그 중심에 있긴 하지만 뭐 약물 부작용을 얘기하는 영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늘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갖고 있는 공간 내에 감춰져 있는 이면을 밝혀내는 게 이 영화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뭐 한 영화에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에드 에버리가 루 부인하고 같이 그 친구들 다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초대해서 카드 놀이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벌써 이 사람들의 대화가 다 돌려보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 뭐 부인이 먼저 얘기해요. 루가 바바라 러시가 오늘 와 참 너무 따분하더라. 재밌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아? 우리도 그렇지 않아? 재미없잖아. 그거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그 내면에 좀 뭐라 그럴까 감춰져 있던 부분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존스 부인은 어떤 거 같대?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보셨죠? 왼쪽에 보면 볼로냐, 저렇게 이태리의 도시 볼로냐죠. 저런 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재미없다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 같은 삶 아니냐. Hey, you are? I am. Let's face it, we're down.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면서 이제, 네, 이 안에 한 바퀴 돌았죠, 얼굴이. 그러면서 쳐다보죠. 그런데 여기 이 영화에서 바바라 로시 정말, 저격인 것 같아요. Have you found somebody who isn't?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do you mean by that? 왜냐면, 그 택시회사 배차이를 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늦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Well, there was no board meeting. 네, 회의 없다는 거, 회의 매번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Who are you? I told you. What do you think I was doing? Well, you can't expect me to figure that out. 네, 이렇게 비꼬는 거죠. Said we all are. Can you tell me one thing that was said or done? 근데 by 이런 anyone 부분 되게 here tonight? 섬세한 것 같아요. 오늘 뭐 항상 보면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에서는 밖에서 이렇게 떠도는 목소리의 주체가 없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보아오프로 저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자니 기타에서도 보셨듯이. Was funny? 그러면 여기서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Startling? 이런 부분이 되게 섬세한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때요? 그 눈물이 고인 걸 보여주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콩 하면서 동시에 문을 어떻게 보면 열고 뒤를 보면서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임스 메이슨이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콩 소리가 난 거죠. 동시적으로. 저런 어떤 템포와 그 장면들이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제가 1번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일 처음 부분으로. 이 부분은 시작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네, 2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일 첫 장면이거든요. 첫 장면 어떤 시계, 열쇠, 어떻게 보면 정돈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선생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 안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그 뭔가 신호가 이때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이를 남겨놓고 그 하나이한테 계속 뭐 강의 뭐 제일 긴 강의 몇 개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저런 부분은 한 명이라도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그 배려심 많은 그런 어떤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다립니다. 다른 아이들 놀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얘기해라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교사죠. I can't.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월리라고 해서 체육교사.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도 이제 같은 동료 교사고요. 왼쪽에 있는 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인 루하고도 친하고 자주 등장할 사람인 거죠. Wait a few minutes. 근데 루를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이분은 해서 잠깐만요. 이분이 이름이 라포트 또 동료 교사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 일한다고 왜 얘기 안 하냐고. Tell your wife. 그래서 중요한 동료 교사는 아까 그 체육교사 월리스하고 이 교사 라포트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닥터 노튼이라고 해서 그 전문 이제 주치의가 되는 노튼 박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차고 오는 거죠. 여기서 배차이를 하니까 어때요? 색감들이. 네, 보세요. 왔습니다. 일하러 왔는데 근데 여기 어때요? 공간. King Street? 훨씬 생동적인 공간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택시 회사의 어떤 생동감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돈이 움직이는 어떤 이런 부분의 그 회사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그 학교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텅 비어서 뭔가 그 의욕이 없는 그런 공간같이 비춰져요. 그런데 아까 그 첫 번째 빈 교실에 끝까지 남아서 그 한 학생까지 돌보는 이런 스타일의 선생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이 있는데 학교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지금 시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문학적이고 뭐 그런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만 다 이렇게 쫓아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거와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저 에드 에버리 저 소시민이 학교 선생으로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택시 배차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온 거죠. 보세요. 중간에 TV가 하나 넣어져 있고요. 저게 56년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네, 뭐 사왔냐 하고, 그 다음에 잘 정돈돼 있습니다. 뭐 냉장고도, 네, 네, 저렇게 거실에서, Music. 네, 이 아들이 리치고요. 그리고 빨간색,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니콜라스 레이가 좋아하는 색이죠. 저기도 뭐 국자 같은 거 저거 빨간색이 있네요. 군데군데 색감이.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런데 이때 그 나타나지 않고 냉장고 근처에서 가끔씩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장면으로 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자 어떻게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근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코티잔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고, 코티잔 치료는 영원히 그걸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 택시 모자 쓰고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결국은 그동안 택시 일을 해서 늦었구나 하는 거를 그 오해를 또 풀게 됩니다. 네, 오해를 풀게 되는 장면이죠. Guess I do. 어떻게 봐요? 모든 공간 자체에 보여주는 공간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당히 말끔하면서 그 안에 그 영혼이 별로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런 공간 안에서 영혼을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 게 결국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소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 어떤 뭐랄까 하나의 그게 뭐라 그러죠?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레이의 영화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하기 위한 그 안에서의 어떤 시발점의 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시발점의 물체가 바로 그 제임스 메이슨이 분한 에드 에버리라는 사람 같아요. 에드 에버리가 어떻게 보면 그 코티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거기에 시발점이 돼서 기존에는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이제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니콜라스 레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레이의 영화는 항상 상처의 영화고, 그리고 어떤 그런 상처가 그 아무는 그런 영화고, 그렇지만은 그게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결론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결론하고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해도 그게 진정 해피엔딩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떤 불안감을 늘 감추고 있는 그런 영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가 어떻게 서서히 흘러가고, 여기서는 제임스 메이슨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약을 복용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보시면 너무 재밌는 영화죠. 네. 그래서 저는 저 바바라 로시를 기용한 게 너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배우 자체가 그냥 너무 경직돼 있고 그 아메리칸 마치 스탠다드를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반응 방식이 꽤 효과적이에요, 영화에서. 왜냐하면 이 제임스 메이슨은 이제 앞으로 업다운이 엄청 심한 스타일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조해서 마치 그런 방식의 이제 바로바로 뭐 구슬로 다른 구슬을 맞추면 그 구슬 역시 반응하듯이 저렇게 그래프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drugs or no. 자, 이제 아빠가 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어떻게 좋은 음식 먹이고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이 월리스는 이 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노총각인데 이 집을 지켜주는 역할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저 코티전의 문제는 복용량을 잘 지켜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와라. 이제 드디어 복귀했죠. You always been 10 feet tall to me. 네, 아주 뭐랄까, 다시 학교로 복귀한 거고요. You take over Miss Wade's class. She hasn't come in yet. 네, 막 수업을 하다가 이제 뭐 별다른 변화 없이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 교사가 안 와서 그 잠깐 대신 수업도 해주고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I've been making a cake.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그 이상, 갑자기 나가자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복귀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그 외출을 하는가 보다 하는데 영화 제목이 뭡니까? Bigger than life. 평소 인생보다 엄청 크다는 얘기죠. 커졌어요. 부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이 옷은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여자 교사 동료 있죠. 그 여자 교사 동료가 어느 날 옷을 꽤 괜찮게 대신 수업을 봐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그 교사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옷 어디서 샀냐? 너무 이쁜데. 그러면서 그 프랑스 옷 가게가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로 자기 와이프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아들 리치가 입고 있는 옷은 빨간색. 그 다음에 저 맨 왼쪽에 저 보이세요? 어떻게 손같이 있는 거 이거 보이세요? 저런 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장난스럽게 저렇게 돼 있어도 그냥 부분이 아니죠.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 뭐랄까 아들인 리치하고 무슨 먹잇감이 되는 마수의 손을 저 빨간 손을 어떻게 보면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손이 아래는 검정이고 위는 빨갛고 저게 어떻게 보면 그 제임스 메이슨, 에드 에버리 아빠가 앞으로 변할 어떤 그런 모습 같고 그 앞에 먹이로 그 빨간 옷을 같이 입고 있는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쪽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마음은 이 손은 제임스 메이슨의 손이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갖다가 휘감을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저기서도 빨간색 드레스가 꽤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마치 뭐 거부가 된 듯이 하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하면서 저 담배 예전에 그러니까 소시민의 어떤 교사의 느낌이 아닙니다. 저 꼬마 있는 리치 있는 저기서도 빨간 어떤 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저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가득한 거죠.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보통 때보다 훨씬 저 럭비를 하면서 격렬하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네, 뭐가 거칠어졌죠. 좀. 그러면서 막 전화를 받는 것도 막 흥분을 해서 받고 모든 동작이 커지고 동선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저기 그 던져서 부서뜨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밥 먹었지 않냐 많이 그랬는데도 이제 허기가 지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또 받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이도 이상하게 느낍니다. 그 계단을 오릅니다. I'll get you a glass of warm milk. 그래서 우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뜨거운 물 다 써서 그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새 거를 사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자꾸 과대한 그런 식으로 이제 옮아가는 거죠. 반면에 어때요? 저기 그, 보이는 깨끗한 냉장고부터 저기 커튼까지 모든 게 이제 정확하게 그 규모 안에서 딱 뭔가 조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단 난 샤워를 해야 되겠으니까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대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바라 러시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천천히 끌어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하고 이런 어떤 너무나 깨끗하죠.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듯한 저런 어떤 완벽한 삶같이 보이는데 너무나 인위적으로 보이는 저 삶 속에 이제 균열이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주인공을 통해서. 자, 이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 불어 제목은 거울 뒤에서라는 어떤 제목을 정했을 거예요. 지금 코티전 약을 먹는 거고요. 먹는 복용과 동시에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지금 보면서 갑자기 본인에 대한 얼굴을 보고 자기 도치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저렇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도치가 되면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확대가 되면서 그 안에서 극단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장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One more kettle will do. 주전자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뒤를 보이는 어떤 이런 장면에서 무언가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는 무언가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 어떤 그런 대사가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뒤로 돌고 그랬을 때는 뭔가 격렬함에 이제 그 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전달이 되네요. 대사의 증폭하고 계속 아까부터 쌓여 있었던 거하고 어떻게 자, You're not in the hospital now. 네, 이렇게 네, 어때요? 지금 여기는 당신 케어해주던 그런 병원 아니다 하면서 이제 화를 못 참아서 저거를 닫았는데 저게 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통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곧바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추스리고 하는데 잘 추스렸나 생각했더니 또 밤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Some kind of a letter. 다시 계단을 올라가죠. 그 아까 그 볼로냐가 있는 그 계단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축적이 되면 어떤 느낌이 될까요? 계단이 올라가고 계단을 내려가고 저는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이 영화에서는 계속 어떤
그런 전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그래도 좀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 소통을 해서 뭔가 해결하고 그런 부분이 그래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끌어주고 그런 느낌도 계단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계단을 내려간다는 의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니콜라스 레이가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에 나름의 의미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보세요. 전화기 앞에도 로마, 롬에서 전부 저렇게. 그런데 그 어때요? 사진들 보면 너무나 그 판에 박힌 그 상업적인 사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외관이라는 거를 포스터에서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이 유일한 어떤 도피처로 로마, 프랑스 저런 걸 해놨는데 저런 거 자체도 너무 아티피셜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제 처방전을 보겠네요. 그리고 뭔가 약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약을 너무나 과다 복용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춰보고요.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 했더니,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약을 처방전을 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놀다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다시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더 약을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처방을 받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장면은 제가 건너뛸까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학교에 그 학부모를 초대하는 행사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에버리가 사고를 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그동안은 아주 그런 뭐랄까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교사에서 지금 현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시스템을 막 얘기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리하고 그 친구 교사들은 너무나 이제 상처를 너무나 놀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전부 심각하게. 그리고 어때요? 본인은 이제 그 담배를 피면서 마치 본인이 위대한 학자 정도 되는 식으로 해서 모두를 아래로 보면서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월리스는 불안하죠. 그리고 자세, 그것만 봐도 이 둘이 친구잖아요. 동료 교사들은 지금 얼이 빠졌습니다. 보세요. 카메라의 어떤 그런 부분만 해도 그 중에서는 이제 저 사람을 교장을 시켜야 되겠네요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부인인 루는 날뛰죠. 월리스 앞에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교사 생활 끝이야.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나 당신하고 결혼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 새로운 어떤 뭐를 갖다 만들어 왔어 하면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인물이 아닌 것 같아. 난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과대망상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해. 그거를 그러면서 하고 좀 전에 올라갔죠.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그 올라간 게 이제 짐을 싸겠다는 겁니다. 이 집을 떠나고 당신하고는 이제 끝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어디에 갈 거냐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자기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타이핑 이거는 누가 치냐고 하면서 이제 그 남편을 누그러뜨리려고 남편의 어떤 정신적인 아이 같은 어떤 그런 거를 갖다 따라가면서 뭔가를 갖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바바라 로시가 막 같이 대응을 해주는 거죠. Thanks. 대응을 해주는데 이제 약통 꺼내고요. 그리고 택시 불러달라고 하면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잠깐 하루 Value. 자고 가면 어떠냐, 낮잠 자고 가고 어떠냐 하면서 그거를 계속 멈추려고 Same 하거든요. thing. 자, 그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I'm not a professional. Oh, but that's 그리고 그 타이핑도 프로를 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때 누가 올라오고 누군 내려가고,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이제 집을 떠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내려오는 거죠. 완전히 집을 떠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You better wash that face. 올라옵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그래도 희망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올라간다는 거는 상승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세계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과대망상적으로 꾸미고 내려오던 제임스 메이슨이 아들인 리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서는 I can't leave. 네, 왜냐하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서서 자기의 제일 큰 과업은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다. 우리 아들을 챙기는 거다 하면서 뭔가에 쓰여 있는, 뭔가 쓰인 듯 하면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저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위에서 아들인 리치는 바라보고, A man's first obligation is to 네, 저는 일단 이까지 일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